1139번입니다. 자, 수열 n이 모든 자연수 n에 대하여 다음 식을 성립시킬 때, 세 번째 항, 바로 A 수열의 세 번째와 다섯 번째 항을 곱했더니 P제곱이라고 합니다. 이때 양수 P에 100배를 해달라고 하는데, 이 자체가 바로 뭐죠? 시그마 D에 있는 요게 바로 이 수열의 일반항이라고 했죠? 맞나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말하는 바로 SN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 SN의 일반항은 바로 n번째인 AN분의 4n-3이라고 했죠. 그런데 오른쪽을 보니까 무엇입니까? 상수항이 없는 n에 대한 2차식. 바로 등차 수열이다. 이 수열, 바로 AN분의 4n-3이라는 수열이 바로 등차 수열이죠. 자, 그래서 우리는 굳이 SM-SM-1을 할 필요 없고 등차 수열을 우리가 확인했으니까 이 수열의 일반항은 바로 n을 대입한 AN분의 4n-3이잖아요. 이게 일반항인데 바로 공차는 n제곱의 개수가 바로 공차의 절반이니까 이 2와 이 제곱이 2를 곱해버리라고 했죠. 따라서 공차가 4니까 일반항은 바로 n에 대한 1차식이므로 4n으로 출발하겠죠. 그럼 첫째 항은 S1이니까 n자리에 1을 대입하면 9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일반항이 9가 되기 위해서는 여기에 상수가 얼마가 필요하다? 5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따라서 우리는 AN을 간단하게 구할 수가 있네요. 자, 분자는 대각선의 곱과 같으니까 우리가 이 대각선의 자리만 바꾸어주면 바로 AN을 그대로 찾을 수가 있겠네요. 따라서 4n 플러스 5분의 n은 자연수니까 0은 될 수 없겠죠. 4n-3이라는 바로 일반항을 찾아냈다는 것입니다. 물론 얘는 첫 장부터 다 적용하는 바로 수열이 되겠죠. 왜냐하면 여기가 등차 수열이었으니까 그렇죠. 따라서 A3과 A5의 곱입니다. 그러면 두 수의 곱을 생각해 보면 분수 곱하기 분수가 형태가 되니까 n에다가 3을 대입하고 n에다가 5를 대입하면 되겠죠. 그죠? 3을 대입하면 바로 12 플러스 5 얼마? 17이 되고요. 자, 3을 대비하면 12-3, 9가 되네요. 자, 5를 대입하면 20이죠. 20 플러스 5, 25가 되고요. 5를 대입하면 20-3, 17이 되니까, 이렇게 약분이 되어서 바로 얘가 25분의 9죠. 자, 25분의 9가 되어서 25분의 9가 바로 P제곱이라고 했으니까 바로 얘는 바로 5분의 3의 제곱이 되고 이 자체가 바로 P의 제곱인데 P는 양수 P죠. 원래 P 값은 플러스 마이너스 5분의 3인데 자, P가 얼마이니까 5분의 3 양수만 됩니다. 그런데 100P를 하라고 했으니까 100만 곱해주면 되겠죠. 따라서 5와 100을 약분하면 20이 되니까 최종적으로 정답은 얼마가 된다? 60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1140번입니다. 자연수 n의 양의 약수의 개수를 fn이라고 했습니다. 양의 약수의 개수. 자, 그럴 때 36의 모든 양의 약수를 A1부터 A9라고 하자. 그럼 36의 약수는 몇 개 있다? 9개 있다는 거죠. 자, 36은 여러분들 6 곱하기 6, 6의 제곱이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6은 2 곱하기 3이니까 2의 제곱, 바로 3의 제곱이 되어서 지수에다가 1을 더해주면 약수의 개수죠. 따라서 1을 더하면 3, 1을 더하면 3은 곱하기 9를 하니까 약수의 개수는 9개가 맞네요. 자, 그런 약수가 A1부터 A9라고 할 때, 다음 값을 구해달라고 하는데, 이 약수들에다가 모두 다 무엇을, 바로 로그를 붙여라, 이런 말이 되겠네요. 거기에다가 바로 마이너스 1의 바로 뭐다? 약수의 개수. 그러면 마이너스 1의 거듭 제곱은
요놈이 짝수면 플러스, 홀수면 마이너스가 된다는 의미겠죠. 그걸 로그 AK 곱해주면 되니까. 자, 로그 AK를 우리가 모두 다 알아야 되니까 약수 이 9개를 다 적어봐야 되겠습니다. 맞나요? 그러면 우리가 약수를 표현할 때 2의 제곱이니까 2의 제곱이면 2의 0제곱부터 적어주죠. 2의 0제곱 그리고 2의 1제곱 2의 1제곱 2의 2제곱까지 나타내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3의 제곱이니까 3의 0제곱 3의 1제곱 그리고 3의 2제곱을 표로 만든 다음에 우리가 곱해주면 모든 약수를 알 수가 있죠. 자, 2의 영제곱은 여러분들 1이잖아요. 그죠? 1이 되고, 3의 영제곱도 1이 되겠죠. 그죠? 따라서 우리가 계산해 보면 얘는 1이고요. 얘는 2 곱하기 1이니까 2가 되고요. 맞나요? 얘는 2의 제곱 곱하기 1이니까 4로 적는 것이 아니라 2의 제곱으로 적겠습니다. 왜? 약수의 개수를 또 다시 구해야 되니까. 여기는 3의 1제곱이고요. 여기는 2의 1제곱 곱하기 3의 1제곱. 여기는 2의 제곱 곱하기 바로 3의 1제곱 되겠죠. 여기는 바로 3의 제곱이 되고요. 여기는 바로 2의 1제곱 곱하기 3의 제곱이 되겠네요. 여기는 2의 제곱 곱하기 얼마 된다? 3의 제곱. 이렇게 9개가 나오는 거죠. 맞나요? 자, 그러면, 자, 여기부터 A1, A2, A3. 자, 가로줄로 A1부터 시작해서 A9까지 표현한다면, 자, 로그 A1은 로그 1이죠. 로그 1입니다. 맞죠? 로그 1은 0이니까. 맞죠? 이렇게 로그 값을 취하는데, 자, 얘와 마이너스 1에 F의 AK, AK가 바로 약수니까, 이놈의 약수의 개수, 이놈의 약수의 개수를 각각 우리가 다시 약수의 개수를 세려보면 자, 이런 약수가 한 개잖아요. 맞죠? 이런 약수가 어떻게 됩니까? 바로 두 개가 되죠. 맞나요? 2의 제곱은 약수가, 자, 지수가 2니까 약수가 3개가 되겠네요. 1을 더해주면 되죠. 얘는 약수가 1과 3 두 개죠. 얘는 지수가 1, 1이니까, 그죠? 2 곱해서 약수가 몇 개? 4개. 이해되나요? 지금 약수의 개수를 구하고 있어요. 요 자체 36의 약수들의 각각의 약수의 개수를 구하는데요. 얘는 3과 여기가 1이니까 3 곱하기 2 맞죠? 6개가 됩니다. 여기는 제곱이니까 1을 더하면 3개고요. 얘는 1제곱과 2제곱이니까 2 곱하기 3이면 얼마가 되겠습니까? 6개가 되겠네요. 얘는 3 곱하기 3이니까 몇 개가 된다? 9개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지수에 올려주니까, 그죠? 얘는 로그 1에다가 얼마를, 홀수니까 얘는 뭐다? 마이너스가 붙어야 되죠. 홀수에는 모두 다 무엇을 붙이면 되겠다? 마이너스를 이렇게 붙여주면 된다는 것입니다. 아시겠나요? 따라서 홀수가 몇 개가 나오고요. 4개가 나오고 짝수는 몇 개가 나온다? 3개가 나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맞습니까? 자, 그러면 선생님이 자, 짝수부터 적을 거예요. 자, 그러면 일단 1부터 9개를 다 더하니까 짝수 여기부터 적어주면 로그인데 여기가 2개니까 그러면 마이너스 1의 제곱이 되는 거죠. 여기 선생님이 동그라미로 적었는 게 바로 FAK가 되는 거예요. 자, 우리가 A1, A2, A3를 어떤 거를 사용해도 상관은 없겠죠. 그죠? 그래서 짝수부터 적어보면 얘는 짝수니까 마이너스 1의 제곱이니까 플러스 1이 되어서 로그 2가 됩니다. 그래서 짝수들은 그대로 로그 2 더하기 로그 그다음에는 3 그리고 로그 그다음에는 2 곱하기 3으로 표현하면 되죠. 그리고 플러스 자 6은 로그 2의 제곱 곱하기 3 맞죠? 그리고 여기에 6이 2 곱하기 3의 제곱 모두 다 더해주는 거죠. 로그 2 곱하기 3의 제곱 그리고 여기는 9니까 이렇게 몇 개? 하나, 둘, 셋, 넷, 5개 맞죠?
이번에는 홀수는 다 마이너스니까 앞에 마이너스 붙이고 로그 얼마입니까? 1이죠. 그리고 또 마이너스죠. 얼마죠? 자, 로그 2의 제곱이네요. 또 마이너스 홀수는 여기 있네요. 로그 3의 제곱 마이너스 얘는 로그 2의 제곱 곱하기 3의 제곱이겠죠. 로그 2의 제곱 곱하기 3의 제곱으로 나타내면 된다는 것입니다. 아시겠나요? 그러면 이 마이너스는 묶어서 모두 다 플러스로 나타내면 되겠죠. 맞나요? 자, 그러면 위에는 플러스니까 로그의 합은 진수의 곱이죠. 그러면 로그 2 곱하기 3으로 나타내서 자, 모두 곱하니까 2는 몇 개를 곱합니까? 요렇게 곱하니까 하나, 둘, 셋, 여기 두 개니까 5개 곱하니까 2의 5제곱으로 표현하면 되고요. 자, 3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3도 5개네요. 마이너스의 로그. 자, 로그 1은 0이니까 생략해도 되겠네요. 2는 2개, 2개, 2는 4개. 곱하기 3은 2개, 2개, 3도 4개. 이렇게 표현하면 바로 로그와 로그의 차니까 로그 무엇으로 또 진수의 비로 나타내면 되겠죠. 그러면 앞에 있는 것이 분자로 맞나요? 2의 5제곱, 3의 5제곱. 자, 뒤에 있는 진수가 바로 분모로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연스럽게 이 4개 약분, 3, 4개 약분하면 결과적으로 남는 것은 로그의 2 곱하기 3 바로 얼마가 된다? 6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로그 6이 없는데, 자, 로그 6은 조금 전에 우리가 이걸 봤을 때 굳이 뭐 할 필요 없다. 곱할 필요 없고, 여기가 바로 2 곱하기 3이니까, 로그의 곱은, 로그의 진수의 곱은 로그의 합으로 나타낼 수 있으니까, 로그 2 더하기 로그 3으로 나타내 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된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바로 요 FAK가 36의 약수 이 9개의 각각의 약수를 구해서 우리가 부호가 플러스냐 마이너스냐를 판단한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341번입니다. 수열 An의 일반항이 다음과 같이 주어졌습니다. 자, 그럴 때 첫 번째 항부터 n번째 항까지의 값이 100 이하의 자연수가 되도록 하는 모든 자연수 n의 값의 합을 구하라고 하죠. 바로 우리가 로그 파트에서 우리가 이 정수 개수 찾는 문제 있잖아요. 그런 유형의 문제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일반항이 주어졌으니까 일반항을 그대로 대입을 해보면요. AK를 로그 2에, 자, 루트가 있으니까 불편하죠. 루트는 전체의 2분의 1제곱이니까 2분의 1을 앞으로 끄집어내겠습니다. 이렇게. 되나요? 그러면 일단 여기가 무엇으로 선생님은 바로 고칠 수가 있는데, 자, 여러분 일단 보시라고 m 플러스 2분의 2배의 m 플러스 1로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겠죠. 자, 그런데 여기 우리가 ak로 들어가니까, 그죠? 이 n을 모조리 다 모수로 바꾸어서 k로 바꾸어서 적어주면 되겠죠. ak니까 따라서 여기가 k 플러스 2분의 k 플러스 1로 나타내주면 된다는 거죠. 거기에 바로 시그마 무엇입니까? k는 1에서 m까지죠. 그러면 이 2분의 1은 앞으로 나갈 수가 있고요. 자, 로그의 진수가 비형태니까 이것을 우리가 뭐다? 자, 나누기 꼴로 바꾸어 줄 수가 있겠죠. 아시겠나요? 그걸 선생님은 한 방에 할 수가 있다는 말이겠죠. 자, 그럼 여러분들 다시 한번 해보세요. 2분의 1이 나오고요.
시그마 K는 1에서 M까지인데, 자, 위에는 로그 2에, 자, 2K 플러스 1이고요. 분자, 마이너스 로그 2에 K 플러스 2로 나타낼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이 앞에 부분이 2와 K 플러스 1이 또 곱해져 있으니까 조금만 생각했더라면 여기가 로그 2의 2가 얼마입니까? 1이잖아요. 1 플러스 로그 2의 K 플러스 1로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겠죠. 이해가 되십니까? 되나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뭔가 보이나요? 무엇이 보입니까? 참 보이면 좋겠는데 요 뒤에 것만 보세요. 바로 무엇입니까? 한 칸 차이죠. 한 칸 차이. 즉 K 플러스 1의 K 자리에 K 플러스 1을 대입하면 여기에 K 플러스 1을 대입하면 K 플러스 2가 되니까 이 두 개가 바로 무엇이다? 한 칸 차이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시그마는 각각의 시그마로 처리할 수 있으니까 일단 여기 2분의 1이 있고요. 자, 여기에 시그마 1은 자, 1부터 m까지 개수 m개를 곱해줘야 되니까 1을 m에다가 곱해줘서 m이 되고요. 그 뒤에 거, 요 두 개는 우리가 무엇 처리하면 되겠다? 한 칸 차이를 처리하면 되니까. 맞죠? 자, 한 칸 차이는 작은 쪽에 1 한 번, 맞나요? 큰 쪽에 뭐 한 번, m 한 번 대입하면 되니까 결론적으로 여기는 로그 2에 1을 대입하면 얘가 2가 돼서 로그 2의 1은 무엇입니까? 1이 되는 거죠. 맞나요? 그리고 마이너스 로그 2에 바로 여기가 m 플러스 2가 된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그러면 여기도 색깔을 바로 m 플러스로 색깔을 바꾸겠습니다. 됐나요? 아시겠습니까? 그게 얼마 이하다? 100 이하의 자연수다. 그럼 여러분들은 100 이하의 자연수면 이렇게 표현하겠습니까? 이렇게 표현하면 또 백이의 자연수가 1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표현해야 되니까 선생님이 정수 문제일 때는 자, 이렇게 표현하지 말고 한글로 표현하라고 했죠. 즉, 100 이하의 자연수니까 얘를 그냥 이렇게 100 이하라고 특정하게 주어졌으니까 어떻게 해라? 숫자로 이렇게 표현을 하세요. 이게 훨씬 여러분들이 생각하기가 편하다고 했잖아요. 그죠? 이렇게.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는 다시 한번 무엇을 바로 여기에서 m 플러스 1 마이너스 로그 2의 m 플러스 2는 양변에 2를 곱해서 2, 4, 6, 8 맞나요? 이렇게 해서 바로 무엇입니까? 바로 짝수 100개로 나타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시겠나요? 그럼 이것을 만족해주는 자연수를 모두 다 찾아주면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지금 m도 자연수거든요. 얘가 자연수예요. m 플러스 1도 자연수입니다. 그러면 결과가 짝수가 되어야 되는데 일단은 자연수잖아요. 그럼 얘도 무엇이 되어야 됩니까? 바로 자연수가 되어줘야 되겠죠. 그 말은 여기에 있는 m 플러스 2가 어떤 형태로 나타나야 됩니까? 로그의 밑이 2니까 바로 이 m 플러스 2가 바로 2의 거듭제곱 형태로 나타내야 되겠죠. 거듭제곱 형태. 그렇게 되어야지만 2의 거듭제곱이 되어야지만 이 자체가 무엇이 된다? 바로 자연수가 일단 될 수 있는 거잖아요. 2의 1제곱, 2의 2제곱 이런 식으로. 무슨 말인가 이해되십니까? 그런데 지금 m도 자연수예요. m이 자연수니까 자연수에다 2 더하면 얘도 자연수거든요. 그럼 얘가 자연수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얘는 거듭제곱이라 해도 여기 마이너스 1제곱, 마이너스 2제곱이 오면 된다, 안 된다. 그럼 얘가 마이너스 2제곱이면 어떻습니까?
얘가 마이너스 2제곱이면 얘가 4분의 1이잖아요. 그렇게 4분의 1이 올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얘가 자연수가 돼야 되기 때문에. 아시겠나요? 자, 그래서 이런 형태로 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요게 m 플러스 2가 2의 거듭제곱 형태로 되어야지만 얘가 자연수가 되고 얘도 이 거듭제곱 형태 요 지수가 떨어져서 바로 빼어서 바로 짝수가 되는지를 찾아야 되는데 여러분들 얘는 지금 m 플러스 1이고요. 얘는 n 플러스 2니까 n 플러스 1보다는 숫자가 하나는 클 겁니다. 근데 얘는 전체가 무슨 값이죠? 로그 값입니다. 여러분들, 로그 값은 숫자가 커집니까? 작아집니까? 작은 수죠. 우리가 로그 함수를 한번 생각해 보면, 로그 함수는 어떻습니까? 자, 지금 밑이 2니까 증가 함수잖아요. 증가하지 마. 숫자가 진수가 커지면 클수록 증가하지만 어떻게 증가한다고 했죠? 천천히 증가한다고 했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얘가 여러분들 상용로그라고 생각해 보세요. 상용로그 밑이 10인 상용로그일 때 이 진수가 바로 1억일 때 1억이 10의 8제곱이니까 그때 값이 얼마다? 8이에요. 8. 진수가 1억일 때 이 로그 값은 8밖에 안 됩니다. 이 크기가 되게 작아지죠. 그 말은 이 n 플러스 1과 n 플러스 2는 비록 n 플러스 2가 숫자가 하나는 크지만 로그 값의 진수니까 자, 이 n 플러스 2과 n 플러스 1과 로그 2의 n 플러스 2는 이 n 플러스 1이 월등히 영향력이 더 큰 숫자입니다. 맞습니까? 얘가 훨씬 큰 숫자예요. 맞죠? 얘는 숫자가 작아진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수에서 이 수를 빼기 때문에 큰 수에서 작은 수를 빼니까 양수는 나올 거란 말입니다. 아시겠나요? 그래서 영향력이 n 플러스 1이 이 로그 값보다는 훨씬 크다는 거. 자, 그런데 얘가 2의 거듭제곱이 돼야 된다 그랬죠? 그런데 여러분들 2의 거듭제곱은요. 자, 여기에 자연수가 면 항상 얘는 뭐죠? 짝수예요, 짝수. 2의 거듭제곱은 항상 짝수죠. 그럼 얘가 짝수니까 m 플러스 2도 무엇이다? 짝수가 되는 거죠. 그 말은 m이 바로 무엇입니까? 바로 짝수가 된다는 말이에요. 맞나요? 그럼 m이 짝수니까 이 m 플러스 1은 무엇이 된다? 홀수가 되는 거예요, 얘가. m 플러스 2는 홀수입니다. 다시. 얘가 분명히 2의 거듭제곱꼴로 나타나야 되는데 2의 거듭제곱으로 되면요. 이 전체는 무조건 짝수입니다. 그럼 m 플러스 2가 짝수니까 2도 짝수죠. 그러면 m이 짝수겠네요. m이 짝수면 m 플러스 1은 홀수예요. 맞습니까? 그럼 홀수에서 이 수를 빼어서 결론적으로 뭐가 나와야 된다? 짝수가 나와야 되죠. 그럼 홀수에서 무엇을 빼야지만 짝수가 나옵니까? 홀에서 짝을 빼면 홀이에요. 홀수에서 홀수를 빼야지 짝수가 나오죠. 홀수 빼기 홀수가 짝수입니다. 5 빼기 3이 2가 되는 짝수가 되죠. 5 빼기 짝수 4는 5 빼기 4 하면 1이 되어서 홀수가 됩니다. 그래서 이 두 수가 다 홀수가 되어야 돼요. 그럼 이 전체 로그 값이 홀수가 되려면 이 거듭제곱에 올 수 있는 수가 뭐가 와야 된다? 여기에 바로 누가 와야 된다? 홀수가 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얘가 떨어지니까 2의 몇 제곱이 떨어져서 홀수가 돼야 되죠. 떨어지면 로그 2의 2가 1이니까. 그래서 여기는 바로 누가 와야 된다? 홀수가 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가. 저 m 플러스 2가 바로 2의 홀수 제곱이 1, 홀수 제곱인 3, 홀수 제곱인 얼마? 5, 홀수 제곱인 7, 홀수 제곱인 9 이런 숫자들이 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보세요. 하나 예를 들어서 2의 5제곱을 한번 해볼게요. 여기가 2의 5제곱이에요. 그러면 m 플러스 2가 2의 5제곱이니까 2의 5제곱이면 얼마죠?
32잖아요. 그럼 m은 얼마입니까? m은 바로 30이겠죠. 따라서 m이 30이니까 요것만 생각해 본다면 얘가 32니까 맞죠? m 플러스 2가 32니까 m은 얼마다? m은 30이죠. 그러면 실질적으로 30 더하기 1하면 31이고요. 마이너스 로그 2에 m 플러스 2가 2의 5제곱이니까 보세요. 31 빼기 5가 되어서 아주 숫자가 얘보다는 훨씬 작아지는 걸 확인했죠. 그리고 얼마가 된다? 바로 26이 되어서 짝수가 된다는 말입니다. 그 짝수가 여기에 26이 있겠죠. 의미가 이해되십니까? 아시겠죠? 그런데 여기가 만약에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여기가 2의 뭐다? 만약에 m 플러스 2가 2의 4제곱이라고 생각해봐요. 짝수면. 그럼 얘가 16이죠. 그럼 m은 얼마예요? m은 14죠. 그럼 14에서 1 더하면 15입니다. 마이너스 로그 2의 4제곱이면 15 마이너스 4가 떨어져서 11이 되니까 홀수가 여기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지수가 바로 뭐가 되어야 된다? 홀수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자, 따라서 다 끝났습니다. 자, 따라서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자, 그러면 얘가 2의 1제곱이니까 m은 무엇입니까? 2의 1제곱이면 m은 0이죠. 2의 세제곱이면 얘가 8이니까 얼마예요? 6이에요. 얘가 2의 5제곱이면 32니까 얼마죠? 30이에요. 얘가 2의 7제곱이면 얼마죠? 128이니까 126이에요. 2의 9제곱이면요. 512예요. 510이니까 얘가 510이죠. 여러분들 m이 510이 되어버리면 511이 되고 여기는 얼마 된다? 9밖에 안 되기 때문에 200을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2의 9제곱부터는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m은 자연수니까 얘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될 수 있는 수는 요 세 개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해됩니까? 그러면 실제적으로 한번 검산해 보면 2의 5제곱은 방금 했으니까 2의 요거 2의 세제곱 요때는 6이니까 m이 6이니까 6 플러스 1은 7이죠. 마이너스 로그 2의 얘가 2의 세제곱이니까 얘는 7 빼기 3이 되어서 4라는 짝수가 여기 있겠죠. 자, 2의 5제곱을 확인해 봤고요. 얘는 m이 126이니까 127에서 마이너스 로그 2의 7제곱이니까 127 마이너스 7이 되겠죠. 2의 7제곱이니까 따라서 120이라는 짝수가 여기에 어딘가는 120의 짝수가 있겠죠. 근데 2의 9제곱은 510이 돼버리면 얘가 511 마이너스 9밖에 안 되니까 200을 벗어난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그래서 될 수 있는 m의 값은 누구다? 이 세 가지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바로 6과 30과 126이라는 거죠. 이 세 개의 합을 구하라 그랬죠. 그러면 두 개 더하면 156인데 거기에다가 6을 더해주면 되니까 따라서 162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이 로그 값보다 m 플러스 1이 더 영향력이 큰데, 자, 우리가 이 수를 빼어서 짝수가 되어야 되는데, 그러면 얘는 2의 거듭제곱이 되어야 되므로, 거듭제곱이 되어야 하므로 항상 짝수입니다. 그러면 m 플러스 2가 짝수니까 m도 짝수겠죠. m이 짝수면 여기는 m 플러스 1은 홀수예요. 그럼 홀수 빼기 홀수가 되어야 되니까 결론적으로 이 거듭제곱 자리에는 홀수 숫자밖에 못 온다는 것입니다. 아시겠나요? 그렇게 한번 정리해 보기 바랍니다. 이해되시죠? 1142번입니다. 자, 수열 n이 모든 자연수 n에 대하여 자, 다음 식을 만족할 때 자, 바로 S10, A1부터 A10까지의 합을 구해달라고 하죠. 그러면 우리는 일반항을 찾아야 되잖아요. 자, 우리 이런 유형의 문제를 많이 봤죠?
이 자체가 바로 무엇입니까? 바로 첫 항부터 n번째 항까지의 모든 합이니까 SN인데 이때 이 수열의 일반항은 AN이 아니라 이 자체죠. 이 자체가 일반항이니까 바로 n번째는 요 K 자리에 무엇을 대입하면 된다? n을 대입한 게 바로 일반항이다. 그러면 우리는 일반항을 찾기 위해서는 SM-SM-1인데 땡큐죠. 왜? 상수항이 없는 n에 대한 2차식 바로 등차 수열이 된다는 것입니다. AN이 등차가 아니고 바로 누가 등차 수열이다? 이 일반항인 바로 2n-1의 AN을 곱하고 그거 분의 1이 바로 일반항이죠. 그죠? 이 수열이 바로 무엇이 된다? 바로 일반항이 되면서 이 수열 자체가 바로 등차 수열이 된다. 공차는 여기가 공차의 절반이 1이니까 바로 원래 공차는 2가 되어서 등차 수열의 일반항은 2n, n에 대한 1차식으로 출발하죠. 자, 그러면 n에다가 1을 넣으면 첫째 항이 3이니까 바로 얘도 3을 넣으려면 바로 1이 필요하네요. 그래서 이 수열 자체가 등차 수열이라는 거죠. 아시겠나요? AN이 등차 수열이 아닌 거죠. 그러면 우리는 AN을 구해야 되니까 분자는 대각선의 곱과 같은데 AN을 구하기 위해서는 곱해야 되니까 요 2n 플러스 1하고 자리만 바꾸어 주면 되겠네요. 따라서 AN은 바로 무엇이 된다? 2n 마이너스 1과 2n 플러스 1을 곱한 것 분의 1이 바로 AN이 된다. 맞죠? 등차 수열이므로 얘는 n이 첫 장부터 적용되는 일반항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무엇을 찾았다? AN을 찾았으니까 여기에 무엇만 붙여주면 되겠다? 시그마만 붙여주면 되겠네요. 그럼 시그마 n이 1부터 10까지인데 얘를 그대로 여기에 붙여주면 되겠죠. 얘가 일반항이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은 지금 선생님이 적고 있지만 뭐가 떠올라야 된다. 시그마는 합의 오지 나눴으면 못하죠. 그런데 여기가 곱해져 있고 상수가 되어 있으니까 바로 부분분수 생각이 나서 빼기 꼴로 만들고 싶어야 됩니다. 그러면 뒤에서 앞에 항을 빼보니까 얼마가 됩니까? 2가 돼야 되죠. 그럼 분자가 반드시 얼마가 돼야 된다? 2가 되어야 된다. 맞죠? 그래야지 부분 분수 처리를 할 수가 있다. 그런데 원래는 1인데 밀려드는 죄책감이 들죠. 2가 되었으니까 다시 2분의 1을 곱해주면 원상복귀가 되고 이 10과 2분의 1은 실수배로 곱해져 있으니까 2분의 1은 이 시그마 앞으로 뭐 할 수 있다? 나갈 수가 있으며 우리는 이제 요 차이인 2를 우리가 분자에 적어 놓았으니까 우리는 OK 사인을 받았죠. 무슨 OK 사인? 바로 부분분수 처리할 수 있는 사인을 받았으니까 우리가 부분분수 처리해 줄 때는 어떤 식으로 생각하면서 적으라 했죠? 앞에 거 분의 1이죠. 2n-1분의 1. 얘는 OK 사인만 받았는 거지 부분분수 처리할 때는 아무 의미 없어요. 그리고 뒤에 거 분의 1로 나타내면 된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그러면 여기서 또 한 가지 질문. 자, 무엇일까요? 빼기 꼴로 나타냈으니까 얘는 항 차이가 한 개입니까? 두 개입니까? 항 차이가 한 칸 차이에요? 두 칸 차이에요? 한 칸 차이죠. 여기 n 자리에 무엇을 대입하면 해본다? n 플러스 1을 한번 대입해 보세요. 그러면 이것을 정리하면 2n에다가 2 플러스 1이니까 2n 플러스 1이 돼서 다음 항이 되죠. 그래서 얘는 두 칸 차이가 아니라 한 칸 차이라는 거. 아시겠나요? 자, 그것을 어떻게 생각해 보라고 했죠? 여기에서 여기를 빼면 2가 되죠. 그 차가 2가 n의 개수와 똑같으면 얘는 몇 칸 차이가 된다? 바로 한 칸 차이가 된다고 했습니다. 두 칸 차이가 아니라고 했죠. 한 칸 차이이므로 자, 항번호 작은 쪽에 작은 숫자 1 한 번만 대입하고
항번호 큰 데에다가 10을 몇 번만 대입한다? 한 번만 대입을 해야 되겠죠? 따라서 2분의 1에 촉차 대입을 하면 다 없어진다고 했죠? 1을 대입하면 1분의 1, 1이 되고요. 10을 대입하면 20 플러스 1, 21분의 1이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2분의 1 곱하기 통분해버리면 21분의 20이 되네요. 2하고 20하고 약분하면 결과적으로 21분의 10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된다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자, 이런 문제 정말 모의고사에 잘 나오거든요. 여러분들 잘 처리해 주기 바랍니다. 바로 왜 한 칸 차이인지 정확하게 알아보기 바랍니다. n 자리에 n 플러스 1을 대입하니까 2n 플러스 1이 되었으므로 이건 두 칸 차이가 아니라 한 칸 차이라는 거 꼭 기억해 주기 바랍니다. 1143번입니다. 자, 함수 fx는 자, 2차 함수이네요. 자, 이 함수에 대하여 다음 부등식을 만족시키는 정수 k의 값을 an이라고 하자고 했습니다. 자, 그럴 때 바로 그 an의 역수를 취한 이 바로 일반항의 첫 번째 항부터 100번째 항까지 합, 즉 S100을 구하라는 말이 되겠죠. 자, 그러면 이 부등식을 이용해서 AN을 한번 찾아보면 자, FN은 X자리에 N을 대입했으니까 N제곱 플러스 N-3분의 1이 되겠죠. 자, 얘보다는 K가 크고요. K보다는 자, Fn 똑같은 N제곱 플러스 N 마이너스 3분의 1에다가 1을 더해주면 되니까 마이너스 3분의 1 플러스 1이니까 여기는 3분의 2라는 이런 K의 범위가 나올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는 정수 K의 값이죠. 정수 K의 값. 자, 그러면 여기 n은 1부터 시작하는 자연수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여기에 요것은 바로 자연수가 되겠죠. 얘도 자연수가 되는데, 똑같은 자연수잖아요. 그런데 똑같은 자연수보다 3분의 1이 작고 3분의 2가 크다는 거네요. 그러면 한 수직선에 나타내 보면, 여기가 n제곱 플러스 n제곱 플러스 n이면 3분의 1보다 작고 3분의 2보다 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실 얘가 지금 자연수죠. 그럼 자연수는 정수잖아요. 그죠? 그럼 얘보다 하나 작은 자연수는 무엇입니까? n제곱 플러스 n에다가 1을 뺀 거죠. 그리고 얘보다 하나 큰 정수는 무엇입니까? 큰 자연수 정수라고 해도 되죠. n제곱 플러스 n 플러스 1이 되겠죠. 그런데 여기 있는 이 두 수는 3분의 1만 빼고 3분의 1을 더하니까 자, 요게 한 칸 차이니까 3등분 중에서 한 등분 여기가 바로 무엇이 됩니까? 바로 3분의 1만큼 작아졌으니까 n제곱 플러스 n 마이너스 3분의 1이 될 것이고 이쪽은 3등분 한 것 중에 3분의 2만큼 컸으니까 그죠? 얘가 여기가 바로 n제곱 플러스 n 플러스 바로 3분의 2가 되니까 이 k의 범위는 여기와 여기 사이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 속에 있는 k는 정수니까 바로 누가 돼야 된다? n제곱 플러스 n이네요. 아, 따라서 an은 바로 무엇이다? n제곱 플러스 n이라는 것입니다. 아시겠나요? 그러면 시그마 n이 1부터 100까지인데 자, an의 역수니까 역수로 적어주면 n제곱 플러스 n이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n에 n 플러스 1로 표현하고 싶죠. 그러면 왜? 바로 부분분수 처리가 되니까. 그럼 몇 칸, 얘가 지금 뒤에 거에서 앞에 거를 빼면 1이니까 바로 적는 순간 OK 사인을 받았잖아요. 따라서 얘는 무엇으로? 시그마 n이 1부터 100까지의 어떻게
앞에 거분의 1 마이너스 뒤에 거분의 1로 표현할 수가 있죠. 그럼 이거는 눈에 훨씬 보이네요. 몇 칸 차이? 한 칸 차이가 보이죠. 얘가 바로 한 칸 차이잖아요. 그죠? 한 칸 차이. 한 칸 차이면 어떻게 처리하면 된다? 작은 쪽에 1 한 번, 큰 쪽에 100 한 번만 대입하면 되니까 1을 대입하면 1분의 1이라서 1이고 100을 대입하면 101분의 1이 되겠네요. 101분의 1. 100을 더하면 100 더하기 1이니까 101분의 1이 되겠습니다. 갈로도 필요 없겠습니다. 맞죠? 따라서 101분의 101 마이너스 1이니까 100이 되겠다는 것입니다. 바로 얘가 바로 서로서인 바로 기하 분수가 되겠네요. 따라서 분모 문제를 더하라고 했으니까 결론적으로 정답은 얼마가 된다? 201이 된다는 것입니다. 아시겠나요? 그런데 선생님이 뭐라고 했죠? 자, 되게 말이 나오는 구조라고 했습니다. 기억나죠? 바로 요 분모 자리에 무엇을 바로 줄을 하나 이렇게 끄면 된다고 했죠. 이렇게. 그러면 마지막 수, 이 100을, 자, 앞에 100을 대입한 이 n이 분자로 들어가고, 100을 뒤에는 100 플러스 1인 101이 바로 분모로 들어서 바로 이렇게 처리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시그마 K가 1부터 100n까지 갈 때, n까지 갈 때, 바로 K 플러스 1분의 1의 바로 답은 부분분수 처리해서 결과적으로 보면 n 플러스 1분의 n이 된다고 했습니다. 맞죠? 요거 하나 알아놓으면 뭐 부분분수 처리해도 금방 풀지만 쉽게 우리가 201을 찾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앞에서 연습 몇 번 했는 거죠? 1144번입니다. 자, 자연수 n에 대하여 오른쪽 그림과 같이 직선 x 이퀄 n 여기죠. x 이퀄 n, x 이퀄 n은 y축과 평행하며 x축과 수직인 바로 직선이 되겠습니다. 이 직선이 함수 y 꼴 x제곱 마이너스 2x 그러면 여기가 x제곱 마이너스 2x는 x로 묶어보면 x 마이너스 2니까 바로 x절편이 0과 2인 아래로 볼록인 바로 2차 함수네요. 이 점과 만나는 점을 PN이라고 PN을 지나고 x축에 평행한 직선이 함수 y 꼴 x분의 2인데 자, 양수 부분만 그렸죠. 음수는 여기 나타나니까 그 만나는 점을 QN이라고 할 때 이 QN의 무슨 좌표? X좌표를 AN이라고 했네요. 그럼 QN을 X좌표만 찾으면 되니까 PN부터 찾을 수가 있겠죠. X좌표가 N이니까 맞죠? Y좌표는 바로 2차 함수 위에 있으니까 대입하면 N제곱 마이너스 2N이라는 것입니다. 맞나요? 그러면 Q의 Y좌표가 얼마가 된다? N제곱 마이너스 2N이 되니까 Q의 X좌표는 바로 Y 꼴 X분의 2에 대입해 주면 되겠죠. 그러면 Y좌표가 N제곱 마이너스 2N일 때의 바로 무슨 좌표? X좌표를 구하면 되니까 대입하면 분자는 대각선의 곱과 같으니까 x는 바로 n제곱 마이너스 2n분의 2가 되겠네요. 얘가 바로 무슨 좌표가 된다? 바로 x좌표가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x좌표를 바로 무엇이라고 하자? an이라고 하자. 그럼 얘가 바로 뭐가 된다? an이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an을 간단하게 찾았다는 것입니다. 그럼 AN을 찾았으니까, 자, 시그마 조심할 것은 N이 1부터가 아니고 3부터네요. 그죠? 3부터 12까지의 AN이니까, AN이 분수식이니까, 여러분들 적을 때 어떻게 적고 싶습니까? 그대로 적고 싶은 마음이 안 들고, 요걸 N으로 묶어서 N-2로 나타내야지 여러분들이 부분분수 처리를 하고 싶겠죠. 자, 그러면
뒤에 거에서 앞에 거를 빼면 얼마 되죠? 조심해야 돼요. 마이너스 2죠. 그러면 분자에 누가 와야 된다? 바로 마이너스가 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요게 빼버리면 마이너스 2니까 여기에 마이너스를 줘야 되겠죠. 마이너스 2가 있어야 되니까. 근데 없는 마이너스를 곱했으니까 마이너스를 다시 곱해줘야 되니까 앞으로 마이너스를 끄집어내면 되겠죠. 그래서요, 요게 조금 마이너스가 불편한 친구들은 어떻게 처리하면 되겠다. 부분분수 처리할 때는 선생님이 뭐 이렇게 놔도 되지만 웬만하면 앞에 작은 수, 뒤에 큰 수로 이렇게 바꾸어 주면 뒤에 거에서 앞에 거를 빼면 얼마가 되죠? 2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앞에 숫자를 좀 작은 숫자, 뒤에 있는 숫자를 좀 큰 숫자를 적으면 뒤에서 앞에 빼면 항상 양수가 되니까 무슨 사인을 자동으로 받게 된다? OK 사인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OK 사인을 받았으니까 시그마 n은 3부터 얼마까지? 12까지에 어떻게? 앞에 거 분의 1 마이너스 뒤에 거 분의 1로 나타낼 수 있다는 거죠. 이해가 됩니까? 자, 그러면 여러분들 다시 질문을 해야 되겠네요. 몇 칸 차이가 됩니까? 바로 2칸 차이가 된다는 거. 맞죠? 자, 작은 n-2 자리에 무엇을 대입해야지? n 플러스 2를 대입하면 여기 n이 되죠. 따라서 2칸 차이가 된다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2칸 차이면 어떻게? 작은 숫자 3부터 시작해야 되죠. 3 한 번, 4 한 번. 큰 데는 12 한 번, 11 한 번 대입하면 되겠죠. 그러므로 3을 대입하면 3-2니까 1이 돼서 1분의 1 플러스 그리고 4를 대입하면 4-2는 2가 돼서 2분의 1이 되고요. 11을 대입하면 마이너스 12분의 1, 11을 대입하면 마이너스 11분의 1 이렇게 처리가 되겠네요. 이해가 되십니까? 자, 그러면 이 네 개를 한꺼번에 통분해도 되고, 여러분들, 요거 2분의 3이죠. 자, 그러면 2분의 3 마이너스 12분의 1 마이너스 11분의 1인데, 자, 2와 12는 편하죠. 12로 통분해버리면 암산 6배니까 3, 6이 18, 18 빼기 1, 17이 되겠네요. 되나요? 얘하고 11분의 1을 통분하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12와 11의 바로 공통분모 12와 11을 곱하면 되니까 12 곱하기 11은 12를 두 번 적어주면 되니까 132가 되죠. 그러면 17 곱하기 11을 해야 되니까 17을 두 번 뺐다가 적어주면 187이 되고요. 12는 12배가 되니까 바로 1을 12배 하면 되겠죠. 그러면 132분의 100 얼마가 된다? 75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얘가 바로 약분이 되는지도 우리가 체크를 해야 되는데, 자, 밑에 있는 수는 3의 배수죠. 3의 배수면 3 곱하기 3, 4, 12, 3, 4, 10이고, 4 곱하기 11로 되니까 3의 배수, 4의 배수, 11의 배수. 자, 1, 7, 5 다 더하면 13이니까 3의 배수 아니고, 4의 배수는 짝수가 돼야 되니까 아니죠. 11의 배수도 아니니까 얘가 바로 기하 분수가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문제의 정답은 바로 뭐가 된다? 132분의 175가 이 문제의 정답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자, 이렇게 해서 이 문제를 끝내버리면 되는데, 자, 조금 전에 여기서 선생님이 시그마 n은 3에서 12까지인데 우리가 여기에서 처음에 적어준 방식대로 적어본다면 n이 앞에 적었잖아요. 그죠? n을 앞에 적고 n-2분의 여기 2였잖아요. 그죠? 그래서 뒤에 거에서 앞에 거를 빼니까 얼마가 된다? 바로 마이너스 2가 되니까 여기 마이너스 붙여주고 마이너스를 붙여주면 이때도 무슨 사인을 이제 받았다. OK 사인을 받았으니까 자 마이너스에
시그마 n은 3에서 12까지 해. 어떻게 된다? 앞에 거분의 1 마이너스 뒤에 거분의 1이 되겠죠. 똑같습니다. 여기에서 다시 마이너스를 줘버리면 마이너스 플러스가 되니까 원상태 복귀가 되겠죠. 근데 이런 상태로 놓아도 두 칸 차이니까 마이너스에 자 n-2보다는 n이 크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12와 11 여기에 3과 누가 들어온다? 4가 들어오죠. 11을 대입하면 12분의 1 11을 대입하면 11분의 1 3을 대입하면 바로 1분의 1 4를 대입하면 2분의 1 이렇게 되죠. 그러면 이게 마이너스로 전개해버리면 이 식과 어떻습니까? 똑같은 식이 되니까 이것을 푼다면 만약에 마이너스에 이 안에가 마이너스 132분의 175가 되니까 결론적으로 마이너 플러스가 되어서 132분의 175로 똑같은 결과값이 나올 것입니다. 아시겠죠? 자, 이식과 이식이 어떻습니까? 이식과 이식이 지금 똑같죠? 마이너스로 전개해버리면 똑같은 식이 된다는 거 알아두기 바랍니다. 그래서 뭐 꼭 앞에 작은 수, 뒤에 큰 수를 적을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여러분들 이렇게 놓았을 때 여러분들이 이게 OK를 사인을 받을 때 2가 되면 된다고 착각하면 안 돼요. 항상 OK를 받을 때는 뒤에서 앞에 수를 빼야 됩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2가 OK가 되는 거예요. 얘는 n에서 n-2를 빼니까 플러스 2가 되겠죠. 그 부호를 조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챕터 9 수열의 합을 모두 다 마치고요. 우리 다음 시간부터는 마지막 챕터, 바로 제 챕터 10 수학적 귀납법으로 가서 우리 대수편을 모두 다 마치겠습니다. 이제 챕터 하나 남았으니까 여러분들 끝까지 최선을 다해 주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지금까지 정말 수고 많았습니다.